안녕하십니까. 글틀영어 저자 지만수입니다. 구문기초편 첫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체계적이므로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글틀영어 강좌이므로 독창적인 내용을 저자의 허락 없이 부단으로 전제하거나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말과 영어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세 개의 언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위치 중심어와 토시 중심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치 중심어는 영어를 비롯해서 서구 유럽의 언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가 위치 중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만이 완전한 토시 중심어입니다. 위치 중심어와 토시 중심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e boy loves the girl. The girl loves the boy. 이 두 문장은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위의 문장은 소년이 소녀를 사랑한다이고 아래 문장은 소녀가 소년을 사랑한다입니다. 다른 점은 loves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던 the boy가 뒤로 갔고요. 뒤에 있던 the girl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단어가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위치를 생명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위치 중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어떤가 봅시다. 소년 소녀 사랑한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소년이 소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토시가 있어야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위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영어에서처럼 소년과 소녀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 봅시다. 소년이 소녀를 사랑한다를 소녀를 소년이 사랑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죠. 우리말은 위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를 바꾸려면 토시를 바꿔야 됩니다. 소년에 붙었던 토시 이를 을로, 소녀에 붙었던 토시 르를 가로. 그래서 소년이 소녀를 사랑한다를 소년을 소녀가 사랑한다. 이러면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어떤 토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토시를 생명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토시 중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위치 중심어이고 우리말은 토시 중심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어의 위치와 우리말의 토시를 비교 병행해서 영어와 우리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면 영어를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강좌인 구문학을 봅시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뼈대 골격을 세우죠. 이 뼈대 골격을 잘 세워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먼저 뼈대인 구조를 잘 익혀야 됩니다. 구조를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고급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구문학은 영어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틀인 구조를 다룹니다. 이 구문학은 영어의 조직체계이므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순서가 일정하므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학습해 나가야 됩니다. 영어의 구조를 알면 영작, 독해, 회화를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깨우친 다음에 어휘든 시험 문제 풀이든 회화든 공부해야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은 바로 영어의 구조입니다. 기본 바탕인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영어 공부가 재미없고 따분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치를 알고 공부하면 모르는 것을 깨우쳐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문학은 형식, 구,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이 근간입니다. 형식은 1형식에서 5형식이 있죠. 그런데 구나 절도 1형식에서 5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형식에서 5형식을 제대로 알면 구나 절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형식부터 강의해야 되는데 형식은 문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구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해는 어떠한 것인지부터 봅시다. 그럼 문장과 도해를 봅시다. 문장은 대개 주어와 동사로 결합되어 있는데 4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는 주격도시 이흔는가가 붙고 동사는 어미가 다냐지오라로 끝납니다. 문장이 짧고 쉬울 때는 구조가 간단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문장이 길고 어려울 때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낱말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해를 사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구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긴 문장의 구조를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해 주어도 구조를 모르는 학생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해를 그려서 환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아무리 길고 어려운 문장이라도 누구나 그 구조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해는 구조를 익힐 때까지만 필요하고 구조를 익힌 다음에는 도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또 간단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해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해를 약속해 나갑시다. 이와 같이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위쪽을 주요소, 아래쪽을 종요소라고 정합시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왼쪽을 주부, 오른쪽을 술부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4요소로 나누어집니다. A 부분은 주부이면서 주요소죠. 주부의 주요소는 주어니까 여기가 주어 자리입니다. B 부분은 술부이면서 주요소죠. 술부의 주요소는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입니다. C 부분은 주부이면서 종요소죠. D 부분은 술부이면서 종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문장은 4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4요소를 차례로 보면 주부의 주요소는 주어죠. 주어는 주격도시 이흔는가가 붙습니다. 술부의 주요소는 동사죠. 동사는 어미가 다냐지오라로 끝납니다. 그럼 종요소를 봅시다. 종요소는 수식어인데요. 수식어를 꾸미며 형용어 한정을 하고도 합니다. 수식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는 우리말에서는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형용사는 우리말에서 어미가 자음으로 끝납니다. 부사는 어미가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럼 볼까요? 아름다운 형용사죠. 어미가 뭘로 끝났습니까? 니은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죠. 아름답게 부사죠. 어미가 뭘로 끝났습니까?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영어를 볼까요? slow bus. slow가 형용사죠. 그러니까 느린 이렇게 자음으로 번역합니다. go slowly. slowly가 부사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모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도해 속에다 이 형용사나 부사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직능은 다르지만은 같은 수식어이므로 똑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하기로 약속합시다. 위치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 밑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주어를 수식한다는 뜻입니다. 주어는 명사가 주어가 되므로 형용사가 됩니다. 또 이렇게 주어 밑에다 그으면 마찬가지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동사 밑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또 이렇게 동사 밑에다 그으면 마찬가지 동사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이 선이 형용사선이죠. 이 형용사선 밑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것은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이것이 부사선이죠. 이 부사선 밑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것은 이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이제 구를 봅시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다 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를 이룰 수 있는 성구 요소가 있는데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면 구가 됩니다. 이걸 전명구라고 그러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서 명사와 더불어
구를 이루는 말입니다. to school에서 to는 school이라는 명사 앞에 와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번역이 되죠. a는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데 우리말에서는 명사 뒤에 옵니다. to go는 합쳐서 부정사죠. go는 동사원형, to는 뭘까요? 전치사 아니죠. go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to인데 하나는 전치사고 하나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이래서 전치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의 직능을 봅시다. 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됩니다. 명사구 강의는 오늘 보류하고요. 형용사 구는 명사 다음에 구가 올 때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미가 자음으로 끝납니다. 부사구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다음에 구가 올 때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미가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럼 구를 하나 봅시다. in the garden, 이 상태에서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군지 부사군지 모르죠. the flowers in the garden 하면 flowers라는 명사 다음에 와서 형용사구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이렇게 자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play in the garden에서는 play라는 동사 다음에 와서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이렇게 모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구표시는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를 써놓고 여기에 명사를 써넣습니다. in 런던에서 in이 전치사니까 여기에 써놓고 런던이 명사니까 여기에 써넣습니다. 런던에서 에서가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써놓고 런던이 명사니까 여기에 써넣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도해 속에다 그려 넣어 봅시다. 주어 밑에다 이렇게 그리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동사 밑에다 이렇게 그리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주어 밑에다 이렇게 구를 그리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동사 밑에다 이렇게 구를 그리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됩니다. 이 선이 명사선이죠. 이 명사선 밑에다 이렇게 구를 그리면 이 구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도입 부분 첫 강좌를 마칩니다. 도입 부분이라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문장의 일형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